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님들 이거 몰랐죠? 뭐? 알았다고요? 정말?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래, 요즘 뉴스에 많이 보이는 저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분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사람이 절대로 죽지 않는 어떤 세상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사람이 죽냐? 사람이 죽었는데 막 이러면서 화를 무지무지하게 내더라고. 님들아, 죄송하지만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 사람이 죽는 건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심지어 남들보다 이른 죽음은 그만큼 더 슬픈 일이고 죽은 사람이 님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사망자들이 님들이 느끼는 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는 솔직히 평생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저 저 TV 틀면 뉴스에나 나오는 한 유명한 사건 사고의 사망자들일 뿐입니다. 물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죽었다니까 막 슬프긴 한데 사실 그냥 테레비 보면서 아이고 저를 어째 정말 안타깝다 뭐 이 정도의 슬픔 정도만 드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사건 사고들의 사망자 뉴스들을 보면서 그때 들었던 슬픔과 안타까움 정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딱 그 정도로 지금 슬픕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망자가 본인한테 얼마나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우리한테 자꾸 설명하시고 본인들이 슬프니까 우리도 똑같이 슬퍼해야 한다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살지도 못하게 막 웃지도 못하게 하시고 이태원 사는 사람들 장사까지 방해하시고 막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태원에도 사람들이 삽니다. 그분들의 일상과 생업을 방해하면서까지 막 슬퍼하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또 엉뚱한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저 대통령 붙들고 막 살려내라고 요구하시고 책임져라. 저 사람 잘라라. 다들 와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라. 이렇게 윽박 지르는 모습이나 49제가 됐으니까 웃지도 말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도 말라고 이거 조롱이라고 막 매도하고 급기야 남의 아들까지 같이 죽으라고 막말과 저주를 퍼붓는 모습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정치투쟁까지 하는 모습은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말 잘못된 모습이에요. 아니 지구상에 어떤 나라에서 사망자들의 49제를 신경 쓰라고 말을 할까요? 갑자기 49제가 뭐지? 이거 불교의 행사 아닌가? 그 49제조차 국민들이 하루 종일 웃지도 못하고 일상을 살지도 못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 저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 무슨 신묘한 용신도 아니고 도대체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은 없다는 거. 사람이 일찍 죽지 않는 세상도 없고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지 않는 세상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걸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참 신기해. 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을 내놓으라고 분노하시는 걸까? 저 윤석열 같은 배불뚝이 아저씨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런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하시는 걸까? 사람이 죽었다면서 막 발작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부들부들 막 사자후를 토해내고 대통령 멱살을 잡고 막 사과하라고 꿇어앉히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풍경이 왜 이 나라에만 계속되는 걸까? 여러분, 전 세계 60억 명 중에 60억 명이 죽습니다. 남들보다 좀 일찍 죽거나 늦게 죽는 차이 정도는 존재하지만 대한민국 정도의 나라면 이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천수를 누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근데 여기서 더 완벽한 나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심한 억지 그 자체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한테든 다 일어나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태어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태어난 게 벼슬이 아니듯이 죽은 것도 벼슬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거나 남들을 돕다가 죽지 않는 이상은 모든 죽음은 다 똑같이 소중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해요. 삶과 죽음은 반대 같지만 어찌 보면 한 통속입니다. 죽음이란 건 저기 멀리 떨어진 우주 너머 무슨 요단강 건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예요. 죽음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내 옆에 떡하니 있고 이놈은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인간은 죽음이 없는 곳으로 절대로 도망갈 수 없어요. 어딜 가나 졸졸졸졸 귀신같이 저를 따라옵니다. 때로는 좀 가까이 왔다가 때로는 좀 멀어졌다가 아플 때는 옆에 바짝 붙어있다가 나으면 좀 멀어졌다가 사고가 나면 갑자기 또 착 붙어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면 다시 또 멀어졌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점 더 다가오더니 이러다 나랑 완전히 탁 겹치는 순간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인 거죠. 죽음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웠는데요. 생각해보니까 1974년 동안 난 죽어있는 상태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있었거든. 이걸 생각하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지지 않더라고. 죽음이 정 두려우신 분은 가까운 교회라도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진대요. 우리 모두는 어차피 다 죽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데스노트 만화처럼 다들 언제 죽는지 날짜가 딱 머리 위에 둥둥둥둥 이미 다 떠 있어요. 나도 여기 떠 있네. 내 눈에만 잘 안 보일 뿐. 심지어 현대 국가에서는 죽음의 원인도 대충 다 정해져 있지 않나? 노환, 병사, 사고사 이 셋으로 죽는 게 대부분이고 가끔 뭐 범죄에 의한 사망이나 원인 불명의 사망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늙거나 아프거나 교통사고 같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게 다죠 뭐. 한국인들은 세계 기준으로 보면 이상할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것 같아. 운구차 보면 막 재수없다고 하고 묘지가 집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무슨 화장장 건설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아름다운 산속에 장송곡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죽음을 어떻게든지 삶과 멀리 떨어뜨려서 최대한 안 보이는 데다가 두고 절대로 언급도 못하게 하는 아주 희한한 문화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한반도 사람들은 상여도 마을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다가 두고 무덤도 저 산 위에다 만들어 놓는 등 삶과 죽음을 최대한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쓰면서 무슨 죽음에 관한 말만 나왔다 하면 애끼 말이 씨가 된다 애비 부정탄다 어디서 죽는다는 소리를 이것도 참 이상하네. 왜 죽음은 쉽게 언급하면 안 되는 걸까? 여러분 말은 씨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슈퍼 초능력자 아닌가? 아니 진짜로 말이 씨가 된다면 나부터 로또 1등에 당첨됐어야지. 내가 가끔 로또 살 때마다 와씨 이거 무조건 1등이다 1등 내가 맨날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거 말이 씨가 하나도 안 되더만. 제발 말이 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얼른 카리나랑 장원영 말은 그냥 성대가 울려서 나오는 소리이고 음파예요. 엄청 세게 소리를 내서 상대방의 고막을 파열시켜서 과다출혈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이상 말만으로 사람이 죽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성대는 그렇게 상대의 고막을 파열시킬 정도로 큰 소리를 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아무리 언급해도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말은 그냥 말이라서 말한다고 누가 죽는 일은 없다. 무슨 뭐 혓바닥이 데스노트야 뭐야. 빨간 글씨로 사람 이름 아무리 써도 그 사람이 안 죽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국인들이 워낙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멀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상 죽음이라는 게 눈앞에 펼쳐졌을 때 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 같고 분노가 막 폭발하고 마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게 세상에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 우리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중한 사람이 죽어서 마치 세상이 막 끝난 것 같다고요? 네, 물론 그러시겠지만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거지 실제로 세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도 세상은 멀쩡하게 돌아갑니다. 본인의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세상 끝,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소중한 사람들, 지금까지 가족들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는 잃은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 죽을 때마다 너무 슬프고 너무 황망해서 막 괴롭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런 거 없이 세상은 멀쩡하게 잘만 돌아갔고 시간이 지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망자를 점점 잊고 그렇게 다 일상을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무슨 국민이 단 한 사람도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기꾼 때문에 속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기예요. 이런 세상은 없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 전국이 불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전염병으로 백신으로 방역탄압으로 그동안 어떤 정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때는 다들 아무 말도 없더라고. 문재인 5년 동안 유의미하게 교통사고가 줄었거나 해상사고나 안전사고가 줄었다는 통계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쥐뿔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한테 속아서 자꾸 세상에도 없는 유토피아를 내놓으라고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죠. 예컨대 다 큰 자식이 놀러다니면 죽는 나라가 정상이냐? 다 큰 자식이든 덜 큰 자식이든 자식들이 놀러다녀도 안 죽는 나라를 만들었어야지. 이 말도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사고라는 거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앞에서 자식이 다 컸는지 덜 컸는지를 논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놀러다니면 죽는 나라라는 말도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지구상에는 야! 저 나라는 놀러다니면 죽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만한 나라가 애초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놀러 나갔다가 무사히 귀가한 사람들 숫자와 놀러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은 국민의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충 99.99999% 대 0.0000001%. 아마도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 차이로 압도적으로 놀러 나갔다가 무사히 귀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오늘도 대한민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놀러 나갔다가 무사히 귀가를 했고 내일도 그럴 거고 모레도 그럴 겁니다. 놀러 나가서 막 무면허로 10대들이 아빠 차를 몰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지 않는 이상 사실상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놀러 나갔다가 무사히 귀가를 잘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위험하게 놀러 나간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무사히 귀가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아주 어쩌다가 사람이 죽는 큰 사고가 나야 이게 비로소 뉴스에도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놀러 나갔다가 죽는 사람은 무사히 귀가한 사람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너무나 미미한 숫자고 이거는 그냥 과학의 영역입니다. 심지어 이태원 사고 같은 건 정말 특이한 사고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아주 놀라운 인파 밀집 대형 압사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신기하고 특이한 사고를 예를 들면서 대한민국은 놀러 나가면 죽는 나라다.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만 용케 사고를 피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건 마치 대한민국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존재한다고 대한민국은 로또만 사면 당첨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기하게 로또에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신기하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게 사고를 면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되게 신기하게 사고를 당한 거예요. 저 50년 가까이 살면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장면을 수도 없이 봤는데 다들 멀쩡히 귀가하는 게 100% 거의 기본이었습니다. 저 미기하던 80년대 3김 아저씨들 그 대통령 유세할 때 그때 사람 얼마나 많이 밀집됐어요. 심지어 거기서 막 폭력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도 다들 무사히 집에 귀가했어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놀러 나가도 안 죽는 나라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제발 앞뒤 안 맞는 말로 이상하게 거짓말로 선동하면서 죽은 사람을 가지고 정치투쟁 좀 하지 맙시다. 오늘의 결론, 죽음은 항상 내 곁에 있는 친구다. 죽음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흔한 건데 한국인들은 이 죽음이라는 요소를 너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지구상에 완전한 세상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든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든 언제든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거다. 뜻밖의 죽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다. 애초에 죽음이라는 개념을 뜻 밖에 놓지 말고 뜻 안에다가 놓자.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죽으니까. 죽음은 금기시된 악마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동반자니까. 사람은 죽은 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인 거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에 분노하는 사람보다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그래야 그만큼 살아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보낼 수 있다. 이 짧은 인생, 금방 다 떠나는 인생, 이 소중한 시간을 과거에 죽은 사람들한테 휘둘리기 싫다. 윤서인의 예언 2022년 3월 1일자 영상입니다. 대통령 선거 개표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 발표가 만약에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죽음을 이용한 세력들이 또 구판을 벌리면서 또 다시 정치 세력화되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사람이 죽을 때마다 막 난리를 쳤단 말이야. 그거 윤석열 정권 출범하자마자 다시 시작됩니다. 정부 때문에 죽었다. 정부가 책임져라. 다시 다 시작됩니다. 왜냐면 저 사람들은 죽음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큰 이득을 계속해서 봐와서 그걸로 막대한 이득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 투쟁을 절대로 포기 못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100%라고 봅니다. 촛불 광란을 벌리려면 사람을 왕창 모아놓고 그 앞에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돼. 살려내라라는 구호도 반드시 있어야 돼. 엉뚱한 데서 엉뚱하게 그냥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상관없어. 그냥 어떻게든 엮어요. 이거 그냥 박근혜가 죽인 거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왜? Why? 할 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엮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처 잘하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제발 잘하자. 끝!